목을 잡고 내리시네. 전형적인 모습이죠. 왜 목을 잡고 내릴까요? 약해진 연부 조직을 좀 보강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가 심하게 나신 분들 이렇게 잡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잡고 머리 잡고 골절이 되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순간 호흡을 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숨을 못 쉬어요. 네. 그리고 이게 단순 압박 골절이 아니라 분쇄 골절이 되게 되면 이제 팔다리 힘도 빠지게 됩니다. 주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모니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왠지 불길한 예감이. 뒤에서 받을 것 같아요. 그죠? 박았어. 어, 목을 잡고 내리시네. 전형적인 모습이죠. 아우. 아이고. 근데 이제 방금 저희가 화면에서 봤는데 네.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그 운전자나 이제 피해자들이 목을 잡고 내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왜 목을 잡고 내릴까요? 머리의 무게가 4 내지 7kg 정도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목의 척추뼈는 폭이 2cm도 안 돼요. 2cm 정도밖에 안 되는 7개의 뼈가 이 무게를 지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충격이 가해졌을 때 관성의 법칙하고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큰 머리의 무게가 앞뒤로 흔들리거든요. 목을 형성하고 있는 구조물들을 크게 이제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연부 조직, 뼈, 그다음에 신경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 오는 게 연부 조직에만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염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뼈까지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골절이 동반이 되게 될 텐데 네. 이렇게 염좌가 생겼을 때 근육이 그 바로 손상을 받기 때문에 근육이 제 기능을 잘 못해요. 이 머리를 잘 받쳐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손으로 잡아가지고 약해진 연부 조직을 좀 보강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가 심하게 나신 분들 이렇게 잡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잡고 머리 잡고. 어찌 보면 목을 잡는다기보다는 머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뭔가 지지를 하는 거죠. 손으로요. 예. 목을 다쳤는데 목이 다 다친 것 때문에 목에 충격이 오고 힘이 빠지니까 그쵸. 이걸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동작이 본인도 모르게 무심결에 나오는 거다. 그렇죠. 예, 맞아요. 약한 손상에서는 연부 조직의 손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고속 충돌 사고인 경우에는 대부분 뼈까지 침범을 하게 됩니다. 골절이 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골절만 있는 압박 골절처럼 뼈만 손상되는 경우, 또 하나는 분쇄 골절이 되게 되면은 신경을 같이 손상을. 분쇄골절은 저희는 이해를 하지만 예. 이제 시청자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시니까 어떤 걸 분쇄골절이라고. 예. 압박 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척추뼈가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네. 앞에만 주저앉는 거를. 이 신경이 있는 뒤쪽 벽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거를 압박골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척추뼈 뒤쪽에 신경하고 맞닿아 있는 뼈, 이 뼈까지 부서지거나 골절이 되게 되면 그건 이제 분쇄골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각조각 나서 그렇죠. 신경을 누른다는 말씀이죠. 신경을 누른다는 거죠. 그 정도 골절이 되면 척추뼈가 어긋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바로 그런 경우에는 마비가 바로 마비가 같이 동반되게 되는 거죠. 각기 증상들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예, 좀 달라요. 연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목이 여기가 아프다. 뻐근하게 아픈 거죠. 네네, 네. 예. 그래서 그런 염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근육통으로 이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육통이나 인대의 손상으로. 네. 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게 돼요. 사람은 보호 본능이 있거든요. 네. 골절이 되게 되면 이 근육들이 다 뭉치게 됩니다. 우리가 뼈 부러졌을 때 기부스를 하잖아요. 네. 그런 기부스에 해당하는 걸 내 몸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목에 있는 근육이 땡땅하게 뭉쳐가지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깨진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육이 뭉치지만은 나중에는 이 근육 뭉친 것 때문에 또 통증이 오게 되거든요. 너무 근육이 너무 경직이 돼 있어서. 경직이 돼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통증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 압박 골절이 아니라 분쇄 골절이 되게 되면 이제 팔다리 힘도 빠지게 됩니다. 부위에 따라서는 사고 나서 골절이 되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순간 호흡을 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숨을 못 쉬어요. 예. 네, 오, 호흡이 안 되죠. 아주 심각하시네요. 그렇죠. 예. 충격 실험을 보면서 그런 충격이 몸에 얼마나 무리가 오는지 한번 화면을 먼저 보시고 얘기를 하시죠. 한번 보시죠. 참 이런 영상을 보면 교통사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죠. 지금 거기 거의 뒷좌석에 있는 사람은 목이 빠질 만큼 앞으로 목이 빠져나가 움직였고요. 운전자는 거의 머리가 깨질 이 앞면이나 머리가 깨질 정도로 핸들에다 갖다 받쳤거든요. 만약에 안전벨트 안 맸으면 충격이 그대로 그냥 유리창 쪽으로. 그렇죠. 유리창을 뚫고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예.
벨트를 안 맸네요, 그죠? 네. 다 빠져나가죠. 근데 결국에는 60km 가는 차에 있는 사람도 60km로 이동하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사고가 나면서 딱 멈추니 내 몸은 60km로 계속 가려고 하는 관성의 법칙이 작용한단 말이죠. 화면들을 보면 아무래도 먼저 부딪힌 쪽이 이제 상지 쪽, 머리하고 목 쪽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러니 목이 아주 쉽게 손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더라도 안 다치려면은 네. 어떤 예방 조치를 취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고가 난 다음에 네. 이게 압박골절이나 분쇄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이 환자분을 병원까지 안전하게 모시고 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네, 네. 그런 걸 TV에서도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사고 났을 때만 해도 마비가 없었는데 네, 네. 예, 이제 급한 마음에 그 환자분 막 들쳐업고 병원에 온 거죠. 부러졌는데 옮기는 과정에서 더 손상, 추가 그렇죠. 손상이 됐다. 예. 아, 옮기는 와중에 2차 손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응급실에 왔을 때는 정작 마비가 돼 있는 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방어 운전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방어 운전하는 맞습니다. 게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뭔가 뒤에 차가 좀 너무 위험하게 운전하면 그 전부터 속도를 좀 줄여서 예, 네. 먼저 보낸다든지 네. 그 혹시나 있을 어떤 사고에 연루되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그 예방이 제일 다치시기 전에. 중요하죠. 네. 오늘은 경추부 염좌와 골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척추관절 유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